결혼한 자녀에게 전화할 때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서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안부를 물어보고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식은 바빠 보이고 대화는 금세 끝나버립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도 자식과 통화 후에 이런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자식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부모와의 통화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와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첫 번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건강은 괜찮아? 언뜻 들으면 자식을 걱정하는 따뜻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숙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몸은 괜찮아?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해? 처음에는 아들도 괜찮다며 대답했지만 점점 대화가 짧아지더군요. 나중에는 엄마, 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며 급 통화를 마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남편이 어머니 전화를 받기 부담스러워해요. 전화할 때마다 항상 바쁘다고 하시니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오히려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을 신문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바빠? 라는 말은 마치 바쁜 것이 잘못된 일인 양 느껴집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바쁘게 사는 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미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왜 바빠? 라고 물으면 더욱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가 바빠서 나를 소홀히 하는구나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육아, 가정관리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빠? 라고 물으면 자식들은 엄마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0대 직장인 김종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왜 바쁘냐고 물으실 때가 제일 답답해요. 설명하자니 길고 안 하자니 불효자 같고 그냥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69세 박순희 씨도 딸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그런데 딸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엄마, 바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직장인이니까 바쁘죠.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통화를 끝내버리곤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대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걱정해서 묻는 건데 왜 짜증을 내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매번 같은 질문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걱정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몸은 괜찮아? 질문은 자칫 내가 아픈 것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에서는 목소리만으로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38세 회사원 최지연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몸은 괜찮아?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제가 아파 보인다는 뜻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실제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픈지 묻나 싶어서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입니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자식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67세 정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어때? 바빠? 밥은 잘 먹어? 라는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항상 똑같은 질문만 하시네요. 저는 매일매일 다르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혜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틀에 박힌 질문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자식의 개별성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자식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모든 자식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내성적인 자식에게는 요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활발한 자식에게는 요즘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쁘다는 말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아들아, 열심히 사느라 수고가 많구나. 요즘 일이 많겠지만 우리 아들이라면 잘 해낼 거야.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 이런 말은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신문이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71세 조연자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었는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사느라 고생이 많구나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자신의 근황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서 보람도 느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괜찮아?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몸 건강히 지내고 있길 바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식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쁘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일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73세 김복순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딸아,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 딸이 신나서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마, 그래도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계절이나 날씨에 관련된 안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라고 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걱정보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을 건네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걱정의 말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말입니다. 바쁘게 사느라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다. 인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번째 말은 바로 돈은 충분해. 혹시 부족하면 말해입니다. 이 말 역시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김정란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란 씨는 결혼한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살림하느라 힘들지.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딸이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대답이 짧아지더군요.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김정란 씨는 처음에는 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위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내가 어머님 전화를 받고 나면 항상 우울해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식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충분해 라는 질문은 자식이 제대로 살림을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면 자식들은 아직도 엄마가 날 어린아이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 자식의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장모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면 며느리나 사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능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 미묘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3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돈 모자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세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복잡해요. 아내도 그런 말씀 들으면 위축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이순옥 씨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지? 모자라면 엄마가 보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가난해 보이나 싶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림하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이런 상황은 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 윤영자 씨는 딸에게 사위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엄마한테 말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위의 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위는 장모님이 내 경제력을 못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대화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의 표현입니다. 옆집 아들은 돈을 많이 벌던데 너는 어때? 라거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는 충분해 라는 식의 말은 더욱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33세 직장인 김혜진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서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아이 학원비도 많이 드는데 남편 월급으로 충분해? 물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보이나 싶어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경제적 걱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인 격려로 바꿔보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이라면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하는 마음은 전달하면서도 자식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돈을 직접 언급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가끔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줄게라거나 손주들 옷 하나씩 사줄게라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최영희 씨는 이런 방법으로 아들, 가정과의 관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 모자라면 말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끔 손주들 용돈 주고 싶으니까 언제 한번 놀러 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잘 살고 있으니까요. 라며 오히려 대화가 더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을 때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직접 도움을 요청했을 때나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전화해서 계속 경제적 상황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5세 박미경 씨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명절에 용돈을 주거나 손주들 학용품을 사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접 묻기보다는 일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자식들이 여행을 갔다거나 새로운 것을 샀다는 이야기를 통해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돈 모자라면 말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라는 인정의 메시지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는 말보다는 자립한 모습을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힘든 세상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라고 말하면 자식들이 훨씬 기뻐합니다. 이런 말은 부모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제 독립된 어른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과 판단력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우리는 언제 보러 와? 너무 오랜만이다입니다. 이 말은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인데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66세 장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미자 씨는 결혼한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딸아, 우리 언제 볼 거야?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곧 시간 내서 갈게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반응이 차가워지더군요. 나중에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며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내가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장미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리운 마음이 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와? 라는 질문은 너는 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미 미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직장일, 육아, 집안일 등으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엄마는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남을 의무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만남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71세 김순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순덕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도 목소리에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언제 와?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자주 오라고 재촉하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6세의 주부 이현정 씨는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실 때마다 언제 올 거냐고 물으세요.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엄마가 우리 언제 갈 거냐고 하시네라고 전해요. 그런데 주말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매번 가라고 하시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재촉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와라거나 다음 주말에는 꼭 와야 한다는 식의 말은 자식들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의 계획과 일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정해주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69세 박정희 씨는 이런 실수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그날은 아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럼 언제 올 건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강요하는 말투였던 것 같아요. 또한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벌써 한 달이나 됐네라거나 다른 집 자식들은 자주 오던데라는 식의 비교는 자식들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32세 회사원 정우진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서 우진아, 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옆집 아들은 매주 온다던데라고 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가 불효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을 부담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언제 와? 라는 질문 대신 너희들 보고 싶긴 하지만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말고 시간 날 때 와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운 마음은 전달하면서도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만남을 제한할 때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이 힘들면 다음 주말이나 언제든 편할 때 와 라고 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초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73세 홍순자 씨는 이런 방법으로 아들, 가정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언제 와? 라고 직접 물었는데 이제는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와.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정하지 말고 여유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달쯤에 한번 시간 내서 와봐라고 하면 자식들이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더 편안하게 방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옷을 하나 샀는데 한번 입혀보고 싶다라거나 텃밭에서 채소가 많이 나왔는데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만나자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김치를 담갔는데 맛이 잘 됐어. 시간 날 때 한번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면 딸이 자연스럽게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자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바쁜 걸 알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자식들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바쁜 걸 알지만 시간 날 때 한번 얼굴 보자라고 하면 훨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주기나 횟수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질 좋은 만남을 가끔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만날 때 서로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언제 와? 가 아니라 언제든 시간 날 때 와도 좋다는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압박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 3가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자식들이 기뻐하며 대화에 참여할까요? 먼저 자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과 격려의 말입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자식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75세 최영자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너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보기에 내가 가정도 잘 꾸리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라며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은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로 지쳐있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인정만큼 든든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68세 김명희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내 판단을 믿는다라는 말만큼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없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면 자식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70세 박정자 씨는 이런 방식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참 현명한 것 같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이 그 말을 며느리에게 전하더라고요. 그 후 며느리가 저에게 훨씬 편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요즘 직장일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구나. 정말 수고 많다라고 하면 자식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5번째는 건강을 챙기라는 부드러운 당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아프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몸조리 잘하고 있길 바란다라고 표현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전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 때의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바빠? 라고 묻기보다는 잠깐 시간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바쁠 때는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순희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 딸아,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딸이 바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시간이 될 때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의 주제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건강이나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식의 관심사나 취미, 최근 있었던 재미있는 일 등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자식들이 훨씬 즐겁게 대화에 참여합니다.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같은 맞장구를 쳐주면 자식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6세 윤미자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만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화 통화의 길이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자식이 바쁜 기색을 보이면 그럼 오늘은 이만 끊을게.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라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세요. 또한 전화를 거는 시간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식사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여유로울 만한 시간을 골라서 전화를 걸어보세요. 73세 조현숙 씨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들이 맞벌이라서 저녁 시간은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들도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고 아들이나 딸과 바꿔달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며느리나 사위와 긴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손주 잘 크고 있어? 라고 물어보되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양육법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라는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마칠 때의 인사말도 중요합니다.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라라고 당부하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마무리는 자식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74세 한순옥 씨는 항상 이렇게 전화를 끝낸다고 합니다. 딸아,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가 기뻐. 몸 건강하게 지내고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걱정과 간섭보다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도 가족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는 이런 점들을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더 따뜻하고 행복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들에게 전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건강은 괜찮아? 돈은 충분해? 혹시 부족하면 말해? 우리는 언제 보러 와? 너무 오랜만이다. 이 3가지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독립성을 존중하는 말들로 바꿔서 표현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로 보느냐, 아니면 이미 성장해서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76세 서옥자 씨는 이런 깨달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들을 대학생 때와 똑같이 대했더라고요. 벌써 40대가 되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인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현명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옥자 씨는 그날부터 아들에게 하는 말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걱정과 간섭의 말 대신 격려와 응원의 말로 바꾸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며 아들이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까지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69세 최정순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딸아, 엄마가 보기에 너는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잘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면서 엄마, 그 말 정말 고마워요. 힘이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격려만큼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또한 전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자식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 어떤 조언보다 소중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72세 김영순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직장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정말 힘들겠구나, 고생이 많다라고 맞장구만 쳐줘도 아들이 훨씬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이처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거는 횟수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걸면 부담스럽고 너무 간격이 길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박미경 씨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추가로 연락해요. 그리고 자식이 바쁠 때는 짧게 끝내고 여유로울 때는 조금 더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자식이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걸면 말투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식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자식 걱정 때문에 전화를 걸어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바빠, 돈은 괜찮아? 언제 와? 이런 말 대신 잘하고 있구나, 고생이 많다, 시간 날 때 와도 좋다,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세요. 분명히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가족 간의 소통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첫마디로 하는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71세 이순희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달 넘게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파괴적인 이 한마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첫마디로 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와 통화할 때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왠지 자녀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통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첫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자녀가 기꺼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이순희 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일이 많아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못하니? 이순희 씨는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5분도 안 되어서 통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안부가 궁금해요. 며느리의 답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첫마디로 하시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왜 연락이 없니?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첫마디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녀가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니까 하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하시는구나.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65세 김명자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김명자 씨는 결혼한 딸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항상 똑같았습니다. 딸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처음에는 딸이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라는 대답이 늘어났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효녀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김명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직장일, 육아, 가사, 배우자 가족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안부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왜 연락이 없니? 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69세 최영희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좀 신경 써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전화 받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때 아들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첫마디로 하시는 말이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부채라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어려워하는 이유 1위가 바로 이런 부담스러운 첫 마디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72세 이영자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점점 그냥 바빠요라는 대답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영자 씨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항상 긴장해요. 어머니께서 자꾸 바쁘냐고 물어보시니까 변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이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심을 표현한 것인데 아들에게는 추궁으로 들렸다니 말입니다. 67세 정미경 씨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통화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전화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제서야 정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녀들이 아이의 전화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기 전에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부담과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박순옥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박순옥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조차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항상 왜 연락이 없었니? 는 추가 질문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마디만 들어도 이후에 올 질문들을 예상하게 되었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일정을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전화 받기 전에 변명할 거리를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박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들에게는 감시로 느껴졌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74세 김영자 씨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훨씬 밝고 반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2배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말보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할 수 있게 하는 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첫 마디는 바로 괜찮니? 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자녀를 추궁하는 말이 아니라 걱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정숙 씨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박정숙 씨는 결혼한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딸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는 괜찮니?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딸이 오히려 어머니의 안부를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할 때 딸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괜찮니? 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연락 횟수를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세 최순자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최순자 씨는 평소에 아들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아들아, 괜찮니? 라 말합니다. 아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걱정돼요. 요즘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녀를 믿고 격려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66세의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명숙 씨는 처음에 괜찮니? 라 말했지만 곧바로 그런데 왜 연락이 없었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딸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빨리 통화를 끝내려고 했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첫 마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에는 자녀의 대답을 충분히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윤영순 씨가 좋은 예입니다. 윤영순 씨는 아들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 아들이 바빠서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대견해. 이런 반응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자녀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라고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역시 엄마는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집니다. 69세 장미자 씨가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미자 씨는 딸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본 후 딸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면 정말? 다시 물어봤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왜 물어보셨어요? 장미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말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녀가 괜찮다고 하면 다행이다라고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마법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이 말의 힘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 과거를 따지는 말이지만 오늘 하루는 어땠니? 지금 이 순간을 궁금해하는 말입니다. 71세 김순희 씨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김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점심때 동료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을 나누니까 모자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냥 평범했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냥이 뭐야? 자세히 말해봐 라고 추궁하면 안 됩니다. 대신 평범한 하루도 소중하다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67세 홍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홍정자 씨는 며느리에게도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장에서 좋은 과일을 사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고부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마디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자녀들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동안 부담스러운 첫 마디를 계속 들어온 자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지? 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75세 서옥순 씨는 큰딸과 6개월째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딸에게 너는 언제 철이 들겠니? 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딸이 이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서옥순 씨가 한 말이었는데 그 후로 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을 뿐이었죠. 서옥순 씨는 후회했지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그냥 넘어가자니 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혹시 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아세요? 남편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던데 가족 중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옥순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가장 힘들 때 엄마인 자신이 위로는커녕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옥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딸아, 엄마야, 미안해. 딸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모녀 관계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먼저 사과하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72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이정희 씨는 아들에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라고 말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고민할 때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도 나를 못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석 달 동안 아들은 명절에만 짧게 안부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해.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하는 말을 해서 마음 상했지. 엄마가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아들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신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신의 고민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계획까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미안해 라고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말해야 합니다. 68세 박영자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딸에게 미안해라고만 했는데 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자 씨가 당황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했더니 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박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내 남편 흉을 본 건 미안해. 너희 부부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선을 넘었구나. 이번에는 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고 계셨구나. 저도 너무 화내서 미안해요. 구체적인 사과가 진정한 화해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70세 김갑순 씨는 더 나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에 험담한 거 미안해.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들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갑순 씨가 며느리에게도 따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미안해. 시어머니로서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부족했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명절 때도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73세 조말순 씨와 큰아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조말순 씨가 사과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데요. 조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안부 전화를 드렸고 아들이 차갑게 반응해도 따뜻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는 기뻐.
바쁜 중에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말순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두 번 좋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부모님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69세 최영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순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는데 먼저 사과한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뒤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지실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 회복의 세 번째 열쇠는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사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즉시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조급해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71세 한순자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아들에게 사과한 후 이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사과하신 건 좋은데 또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네요. 한순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또 잘못했구나. 사과하면서 또 내게 뭔가를 요구했네.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냥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번에는 아들이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복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욱 즐거워하게 될까요? 76세 정순덕 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3명의 자녀가 모두 정순덕 씨와의 통화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정순덕 씨와 통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정순덕 씨의 통화를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순덕 씨는 절대 자녀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해결했네. 대단해. 내 판단을 엄마는 믿어.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먼저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순덕 씨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74세 김복순 씨도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복순 씨는 예전에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가 진작 말했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봐.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는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김복순 씨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조언보다 지지가 더 필요해요. 그날부터 김복순 씨는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좋은 생각이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설령 김복순 씨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아들의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부모의 믿음과 지지에서 나옵니다. 70세의 이순옥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이순옥 씨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딸아, 많이 고민했겠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딸이 자신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앞으로의 계획, 경제적인 고려사항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순옥 씨는 끝까지 들어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했구나.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가 믿어주신다니까 용기가 나요. 결과적으로 딸은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모녀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 말에 동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8세 박말순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아들의 말을 들은 후, 그래, 내 생각이 맞아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맞춰주시는 거예요? 박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처음에는 걱정됐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 걸 보니까 믿음이 생겨. 내 판단력을 엄마는 믿어. 이번에는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72세 송영자 씨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송영자 씨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대신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송영자 씨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소통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거나 화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세요. 75세 최순희 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화났겠구나.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짜증날 만해. 아들이 이런 반응을 받으면 마음이 금세 진정됩니다.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까짓 일로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라고 하면 아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69세 한명자 씨는 손녀딸의 고민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줍니다. 손녀딸이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라고 반응해 줍니다. 그러면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71세 김혜순 씨는 아들이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도 크게 기뻐해 줍니다.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뻐. 아들이 이런 반응을 받으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엄마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까짓 것으로 뭐가 그렇게 좋니? 라고 하면 아들은 다음에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전해질 때 자녀들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대화 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73세 오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다 어른이구나. 내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어른들이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이상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마디를 왜 연락이 없니? 괜찮니? 바꾸는 것. 조언 대신 공감으로, 비판 대신 지지로 대화하는 것. 상처받은 관계라면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자녀를 믿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74세 김영자 씨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어른이 된 자녀와 친구 같은 엄마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괜찮니? 라는 그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기다리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